안녕하세요. 선제박사TV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산 권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김민철 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울산 남부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무사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계속 울산에 계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 울산에서 초중고를 다녔었고요. 그게 조금 이제 이유가 돼서인지 이제 산업군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재 전문 노무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그럼 산재 전문 노무사로 네, 맞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울산이 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맞아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사실 울산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공업의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플랜트, 그리고 각종 이제 화학단지도 이제 울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근무혈객계 질환이라든지 난청, 폐질환, 그다음에 직업상 암까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울산 지역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이제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저도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네. 2026년 상반기쯤에 이제 그 개원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원이 되면은 요즘은 창원이랑 이제 부산 쪽으로 많이 이제 그 특별진찰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은 울산에서 진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울산 권역에서 좀 산재를 입으신 분들이 거리적으로 좀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업무상 질병으로도 좀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울산에 좀 어떤 사건들이 주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인력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이라든지 뭐 도산,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제조업, 그다음에 플랜트도 이제 건설업 노동자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이제 호흡기 질환, 뭐 직업상함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 성면 노출에 대해서도 많이 이슈가 좀 됐었는데 네네네. 성면 노출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종이신 분들도 좀 많죠. 그럼요.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이제 1980년도, 70년도, 80년도에는 그 성면 사용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단열재에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데, 성면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가성비가 있는 그런 자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해 물질인지 몰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사용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폐암이라든지 뭐 중피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에 의해서 좀 발병이 주로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 좀 가능할까요? 그럼요. 일반적으로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인 자체가 흡연이 제일 크긴 하지만 흡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흡연과 이제 직업 관련성이 이제 업무 관련성이 이제 또 연관이 되면 그게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폐암을 진단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울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직종도 많고 다양한 그 직종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질병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실제 진행하셨던 그 울산 권역 사건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산재 사건이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동차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1987년도에부터 이제 근무하셨고 1년 동안 이제 터치업 작업을 하시고 이제 이후에는 도장 검사 작업을 하셨는데 유기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시지만 1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1년으로 좀 주장하고 도장검사부에서도 그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장 조사를 나가서 자동차의 제조업에 대한 공정을 또 확인을 했고 1년간의 유기용제, 유해물질 도출, 그 다음에 도장검사에서는 유해물질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30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유해물질이라도 누적이 되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다. 그런 사유로 이제 승인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그 장애급여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5년이 되기 직전에 그 제자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저를 믿어주셔서 수임을 하게 됐는데 다른 친구분들은 이제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친구분들도 수술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그 보상받을 이제 권리를 잃으신 거고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분은 다행히 이제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접수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승인이 나서 이분이 이제 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네. 좋은 사례들을 예시로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네. 소멸시효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은 보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산재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사장님 울산에 계신데 네. 저희 산대박사 TV 위해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대박사 TV 이승조 노무사 김민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